예, 이번 강좌는 코틀린을 이용한 안드로이드 코딩 강좌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코틀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틀린은 인텔리제이라고 하는 인텔리제이 아이디어라고 하는 그 제품으로 유명한 젯브레인이라는 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젯브레인에서 만든 바로 랭귀지가 코틀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틀린이 2011년에 처음 공개가 됐고요. 그 이후로 이제 계속해서 그 개발을 해 왔고 16년도 그쵸? 2016년 2월인가 2월 초에 정식 버전이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식 버전이 1.0으로 출시가 됩니다. 문법이 다른 언어에 비해서 상당히 좀 간결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기능도 상당히 많고 안정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개발을 할 때 상당히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언어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자바 랭귀지와 100% 호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바로 작성된 그런 프로젝트에 코틀린 코드를 추가하더라도 전혀 무리 없이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바 코드를 최근 들어서는 이제 모두 코틀린으로 대체를 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틀린은 2017년에 구글에서 어, 그 개발자 행사라고 그러죠. 구글 연례 그 개발자 행사가 있는데 그 개발자 행사 중에 구글 I/O라는 게 있어요. 그 구글 I/O에서 공식적인 안드로이드 언어로 채택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다른 서드 파트에 있는 그 언어를 이용할 필요 없이 최근 들어서 이제 코틀린을 활용을 해서 안드로이드를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코틀린을 바로 이제 구글에서 그 지원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앞으로도 더 많은 사용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어,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은 이제 이 코틀린이 안드로이드를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에 처음 만들어질 때 안드로이드를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가 아니라 지금 설명드린 대로 제프라인사에서 만든 언어인데 2017년에 개발자 연례 행사라고 알려져 있는 구글 I/O에서 공식적으로 그 안드로이드를 지원하는 그런 언어로 채택을 했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탄생 배경은 안드로이드를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공식 언어로 소개되기 전부터 자바 언어의 대체 언어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현재 많은 자바 프로젝트가 코틀린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자바 전쟁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 자바 전쟁의 결과로 인해서 구글에서 안드로이드의 공식 언어로 코틀린을 선택을 하게 된 그런 배경이 바로 이 자바 전쟁의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0년 이후에 8년간 자바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일명 세계의 전쟁이라고 하기도 하죠. 바로 이제 오라클사와 구글 간의 여러 가지 이제 소송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먼저 구글에서 이제 이 안드로이드를 인수를 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2010년입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2010년이 아니라 2005년이죠. 죄송합니다. 2005년에 이 시점에 구글에서 안드로이드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안드로이드 인수를 하게 되고요. 인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2009년도에 오라클사에서 바로 자바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즉, 사실 이 자바는 썬 마이크로 시스템사에서 개발한 거죠. 요거는 썬 마이크로 시스템사에서 요 개발한 언어입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제임스 고슬링이라고 하는 유명한 프로그래머에 의해서 개발된 언어가 바로 자바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2005년도에 구글에서는 이 안드로이드를 인수를 하게 되고 오라클사에서는 바로 썬 마이크로 시스템스를 합병함으로써 이 자바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2005년, 2009년 이러한 과정을 거치다 2010년도에 바로 요게 이러한 자바 전쟁이 시작된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사에서 구글을 고소를 하게 되죠. 오라클에서 구글사를 고소를 하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 판결이 나왔는데요. 그 첫 번째 판결이 나온 시점이 2012년이에요. 2012년도에 첫 번째는 구글이 이깁니다. 구글에서 승소를 하게 됩니다. 구글에서 승소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2014년도에 이때는 오라클에서 승소를 합니다. 두 번째는 오라클에서 승소를 하게 돼요. 그리고 2018년도에 이때 최종적인 판결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오라클에서 승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러니까 오라클이 그 구글을 이겼다라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법적으로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이게 이제 과연 앞으로를 보게 되면 과연 이제 오라클이 이겼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라고 하는 여러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일명 이제 자바 전쟁, 또 세계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지금 요 간단한 배경을 설명드렸는데 이 자바라는 언어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썬 마이크로 시스템사라고 하는 회사에서 개발이 됩니다. 그러다가 그 2009년도에 오라클에서 인수를 한 거죠. 근데 이러한 이 자바 전쟁이 왜 일어나게 됐냐면 이 자바라는 프로그램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그 자바라는 그 언어가 오픈소스였어요. 오픈소스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언어가 바로 자바라는 언어예요.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가 언제 만들어졌다고 했죠? 안드로이드는 그 전 2005년 이전에 만들어졌죠. 그래서 안드로이드는 사실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안드로이드는 바로 자바라고 하는 언어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잖아요. 그래서 이 안드로이드라는 플랫폼은 바로 자바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그런 운영체제인데 구글에서는 이 자바라고 하는 언어가 오라클에 인수되기 전에 이 안드로이드를 먼저 인수를 하잖아요. 2005년도에 인수를 합니다. 그쵸? 인수를 하고 나서 2009년도에 썬 마이크로 시스템사가 어디요? 오라클로 인수합병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자바가 오라클사로 오라클사로 그쵸? 인수되게 되죠. 그쵸? 그러면서 2010년도에 이런 자바 전쟁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자바를 소유하고 있는 세계 제2위 기업이죠. IT 세계 제2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오라클사가 구글에게 자바는 오라클사 것이기 때문에 자바 API를 이용을 해서 개발된 안드로이드에서 얻게 되는 그런 수익금 일부를
수익금 일부를 우리한테 달라 라고 소송을 걸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구글에서는 억울한 게 이 안드로이드는 이미 자바가 인수하기 전에 2005년에 이 안드로이드를 인수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오라클사가 아니지 않았냐. 따라서 우리는 줄 수 없다. 뭐 그렇게 이제 고소를 했겠죠. 그래서 자바 언어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첫 번째 소송에서는 안드로이드 개발에 사용된 자바 코드는 저작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줄 수 없다. 수익금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이때 첫 번째 소송에서는 구글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라클은 다시 한번 이제 항소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두 번째 그 소송에서는 자바의 코드를 저작권 그런 보호 대상으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두 번째에서는 오라클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구글 측에서 이제 억울한 거죠.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또 구글에서는 이제 항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자바의 저작권이 인정이 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안드로이드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라든지 또는 안드로이드를 이용해서 개발하는 개발자들 그런 개발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 재판 결과는 오라클의 승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8년간의 그런 전쟁이 이 법정에서 모두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유로 해서 구글은 변화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개발에 필요한 언어를 다시 만들어서 배포를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단 내용을 좀 보면 미국의 연방 항소 법원은 2018년 3월 27일 구글이 오라클 자바 플랫폼을 이용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만드는 것은 저작권법상의 공정 이용으로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구글에서는 자바 대체 언어로 고라고 하는 언어를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려고 했는데 안드로이드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100% 자바와 연동이 가능한 바로 코틀린을 안드로이드의 공식 언어로 선택을 하게 된 그런 배경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8년간의 IT 세계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자바 전쟁의 결과로 어떻게 보면 코틀린이 안드로이드의 공식 언어로 채택이 되게 된 그런 배경이 됩니다. 자우지간 이렇게 그 코틀린이 이러한 그 자바 전쟁의 결과로 인해서 안드로이드 공식 지원 언어로 채택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렇게 자바 개발자들이 손쉽게 안드로이드를 이용해서 자바를 이용해서 개발을 해왔는데 이처럼 코틀린이라고 하는 언어를 공식 언어로 채택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안드로이드 자바를 이용한 안드로이드 개발자들도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코틀린 언어를 이용을 해서 안드로이드 웹 개발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전쟁으로 인해서 구글사에서는 최소 90억 달러 정도,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조 이상의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과연 구글에서 그러한 손해배상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어쨌든 이런 자바 전쟁으로 인해서 코틀린이 안드로이드 공식 언어로 공식 지원 언어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틀린과 같은 이런 언어 중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스칼라라는 게 있죠. 이런 코틀린이나 스칼라 같은 경우는 JVM이라고 해서 자바의 그 가상 머신이죠. 가상 머신에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가 자바의 그 바이트 코드로 빌드가 되기 때문에 100% 자바 호환이 된다고 했었죠. 스칼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안드로이드뿐만이 아니라 자바로 개발하는 모든 그 개발 분야와 모든 프레임워크에서 동작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자바 언어에서 불편한 점을 해소하고 좀 더 간결하고 자유롭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그런 아주 유용한 그런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앞으로도 구글사에서 많이 지원을 하겠죠. 안드로이드 공식 언어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제 구글이라고 하는 그 IT IT의 그 세계 최고의 어떤 회사에서 이와 같이 코틀린이라는 언어를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은 안정적으로 코틀린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코틀린에 대해서 좀 더 추가 설명을 드리면, 코틀린 팁은 안드로이드와 그 다음에 자바로 개발되던 서버 측 웹 애플리케이션 분야에도 자바스크립트로 개발되던 그런 프론트단의 웹 애플리케이션 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acOS 또는 iOS 또는 사물 인터넷, 인베디 시스템과 같은 다른 플랫폼에서 실행되는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인텔리제이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그 다음에 이클립스 CLI에서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이제 처음에는 이 코틀린에 대한 문법 정리를 할 때는 인텔리제이를 IDE는 인텔리제이를 이용할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안드로이드 코딩을 할 때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클립스를 통해서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에서도 개발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그 자바보다 여러 가지 이제 그 표현 방식이 간결하다라고 했었죠. 그 어떻게 보면 그 문법 자체가 간결하다는 의미인데, 코틀린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문장 끝에 이제 보통 세미콜론을 넣잖아요. 뭐 C 언어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C++이나 이런 언어를 보면 대부분의 이제 객체 지향 언어가 문장 끝에 그 세미콜론을 넣습니다. 그런데 코틀린 같은 경우에는 세미콜론을 넣지 않아요. 그래서 끝 부분에 이렇게 하나의 명령이 있으면 명령이 있으면 끝부분에 이렇게 세미콜론을 넣죠. 자, 문장 끝에 세미콜론을 넣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객체를 생성하거나 할 때 이렇게 new 연산자를 사용을 하죠. 근데 코틀린 언어는 new 연산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객체 생성하죠. 그리고 타입 추론이라는 게 있어서 어떤 타입을 적지 않더라도 알아서 타입 추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자바 같은 경우에 뭐 문자열을 이용할 때 문자열 변수를 지정할 때는 이와 같이 앞에 스트링을 지정하죠. 그래서 스트링 뭐 name equal 뭐 누구 이런 식으로 문자를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죠? 반면에 코틀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알아서 이와 같이 이제 이건 나중에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발이라고 했을 때 name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문자열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자기가 알아서 이거를 문자열로 스트링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인식을 하게 돼요. 그리고 객체를 생성할 때 뉴연산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바 같은 경우에는 뭐 person이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하겠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앞에 뭐 person 타입이 있어요. 이렇게 자바는 person 그러면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new person 뭐 이런 식으로 객체를 생성을 하죠. 반면에 코틀린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그냥 예를 들어서 person 넣어주고, new 키워드 이용하지 않고 바로 여기다가 person 이런 식으로, 만약 생성자라고 한다면 여기에 인자가 들어간다면 이름을 넣어주는 형태로, 뭐 name을 이렇게 해서 name을 이런 식으로 인수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name. 그러니까 new 연산자를 이용해서 person이라는 객체를 생성했다면, 코틀린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그냥 변수 선언하는 것처럼 이렇게 new 연산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바로
펄스 인젝트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널 안정성이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체 타입의 어떤 변수에 널 값에 대한 그 허용 여부를 자바에서는 그걸 구분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코틀린 같은 경우에는 널 값에 대한 허용 여부가 명확합니다.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널 값의 허용 여부를 컴파일 단계에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만일에 런타임 시에 어떤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널 안전성이에요. 그래서 널 안정성이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뒤에 코틀린에 대한 정리를 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널 값에 대한 안정성, 널 안정성과 관련해서 즉 널을 허용할 건지 너로 허용하지 않을 건지 그거에 따라서 가변과 불변성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구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코틀린에서는 변수와 그리고 변수 내에 할당되어 있는 값 이게 불변의 값인지 아니면 가변성 있는 값인지 그걸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뒤에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대한 다른 언어도 이해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가변이냐 변수가 계속 변하느냐 아니면 변하지 않는 것이냐 이걸 이제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변수 선언 시에 그 사용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키워드 중에 발이라는 게 있었죠. 발. 그렇죠? 보면 발. 뭐 자바스크립트 하셨던 분들은 뭐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variable, var,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용하는 요 키워드 발인지 또는 반지에 따라서 이 변수가 불변의 변수인지 또는 가변의 변수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값을 한번 할당하고 나면 그 후에 변경할 수 없는 것 이걸 이제 불변이라고 그러죠. 불변. 그러니까 베리어블 같은 경우는 값을 할당하고 나서 이후에 얼마든지 새로운 값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값을 한번 할당하고 후에 변경할 수 없는 변수는 요 발을 이용하게 되고요. 불변. 가변적인 변수는 발을 이용합니다. 가변. 됐나요? 그래서 발을 사용을 해서 또는 발을 사용을 해서 바. 그리고 자바 같은 경우에는 뭘 이용하죠? 파이널을 이용하죠. 그러니까 파이널 키워드를 붙인 변수가 바로 요 불변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이널. 그렇죠? 불변은 보통 이제 이렇게 고정 변수값 파이널을 적용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바에서 만일에 파이널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코틀린에서는 발로 설정된 것과 같고 만약에 파이널이 없다라고 한다면 전부 요 바로 선언된 변수값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거에 대한 부분 나중에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람다 표현식이라는 게 있어요. 람다 표현식은 대부분 요즘 나오는 언어에서는 모두 지원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개발 환경상의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약 조건 때문에 람다 표현식을 사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틀린에서는 이런 람다 표현식을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바로 작성된 인터페이스와 관련해서 이제 Single Abstract Method라고 하는 SAM이라고 그러죠. SAM 변환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함수의 인자로 전달되는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 인턴스를 람다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상당히 그 안드로이드에서도 이 람다를 사용하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림 API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자바 파일 같은 경우에는 그 컬렉션 내부에 자료를
그 다루는데 유용하게 사용하는 그런 스트림 API가 있는데 역시 그 코틀린에서도 그걸 지원해요. 그런데 자바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버전 6.0 이상을 사용하는 그런 플랫폼에서만 이 API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불편한데 코틀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비슷한 역할을 하는 그런 함수들을 표준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플랫폼 버전과는 상관없이 얼마든지 이러한 그 스트림 라이브러리, 스트림 API죠. 이 스트림 API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바보다 훨씬 더 편리하겠죠. 그렇죠? 이 스트림 API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틀린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100% 자바와 호환성을 갖고 있다 라는 설명을 드렸었죠. 100% 자바 호환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틀린을 이용한다고 해서 기존에 만들어뒀던 그런 자바 코드를 모두 다 코틀린으로 변환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엄청난 작업이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 하나하나씩 조금씩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바에서 코틀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코틀린에서 역시 자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러한 호환이 모두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굳이 이 자바 코드를 100%다 바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작업량이죠. 100% 바꾼다는 건. 네, 그러니까 시간을 갖고 얼마든지 차근차근씩 진행하시면 되겠고 얼마든지 호환이 가능하다. 직접 여러분들이 작성한 자바 코드가 있다라고 한다면 역시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 자바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일단 언어 랭귀지만 코틀린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존의 어떤 라이브러리 API 이런 것들은 그대로 다 호환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어플리케이션들도 충분히 코틀린을 가지고 유지보수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따라서 기존 그 자바 코드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발 환경 구축인데요. 개발 환경은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코틀린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코틀린은 인텔리제이 아이디어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인텔리제이를 이용을 해서 코틀린 문법 정리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코딩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도 코틀린에 대한 기본 문법 학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는 인텔리제이를 이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그 JDK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코틀린은 그 JVM에서 돌아간다고 했었죠. 그렇죠? 따라서 JDK가 있어 줘야 됩니다. 따라서 JDK를 JDK를 이용해서 JVM이 돌아갈 수 있는 환경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 안드로이드 그 코틀린에 대한 기본 문법 학습을 하시려면 요 JDK 설치를 해서 JVM이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JDK 설치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텔리제이 아이디어를 이용하는 방법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지금 보이시는 요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일단 요 아이디부터 설치를 하고 요 해당 인텔리제이 아이디어는 커뮤니티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 울티메이트 버전이 있는데 울티메이트 버전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기간이 설정되어 있어요. 평가 기간이. 만일에 여러분들이 학생이시라고 한다면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강사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 울티메이트 버전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교 이메일을 통해서 인증을 받으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직접 구매를 하시든지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커뮤니티 버전을 이용하시면 여기서 진행하는 이 학습 과정을 얼마든지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먼저 인텔리제이부터 설치하는 과정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그리고 기본 문법들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